네, 핫이슈 핫키워드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 제대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의 공태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에 있는 공태윤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사실 방송이 처음인데요. 예, 아침에 제가 이렇게 집을 나서려고 하니까 와이프가 먼저 출근을 했는데 제 구두가 이렇게 딱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예, 아침에 방송 나간다고 일부러 이렇게 딱 해주는 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김은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 캠퍼스 자벤주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제 신발 제가 잘 챙겨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 핫이슈 핫키워드 주제입니다. 취업준비생이 주목해야 할 벤처기업, 그리고 올해 공기업 채용의 3대 특징, 마지막으로 자소서, 면접장, 금기어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네. 취업 준비생이 주목해야 할 벤처 기업. 네. 예, 취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네, 이제 막 대기업 공채 시즌이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예전처럼 대기업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이제 벤처 기업을 바라보는 취업 준비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벤처 기업이 29,0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뭐 이 중에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NC소프트나 넥슨 코리아, 뭐 그리고 넥스트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뭐 그런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수많은 벤처 기업 중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서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면 꼭 한 번쯤은 봐야 할 그런 벤처 기업 두 곳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알짜 정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기업 어딘가요? 네, 첫 번째는 루트로닉이라는 기업입니다. 루트로닉. 네, 루트로닉은 이제 브랜드, 그러니까 회사 명은 저희가 좀 어색하긴 한데 이제 루트로닉은 에스테틱 레이저 의료기 분야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할 만큼 탄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세계 60개국에 이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17년 동안 한 해도 매출이 감소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의료용 그 레이저 업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522억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레이저 기기를 주로 연구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안과용 레이저 기기를 개발을 해서 이제 초정밀 분야로도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팁을 알아야 되는 걸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업 규모가 이제 세계적인 것만큼 루트로닉 인사 담당자분께서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고의 장점이라고 꼽으시더라고요. 모집 직무는 뭐 크게 제품 개발, 연구 기획, 경영 재무, 해외 영업, 국내 영업 등으로 나뉘는데요. 신뢰성과 창의적 인재를 기본 인재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뭐 관련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요. 해외에서 더 큰 꿈을 펼쳐보고 싶은 취업 준비생이라면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또 어딜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위자드웍스라는 기업입니다. 위자드웍스. 네, 스마트폰 좀 만져봤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기업인데요. 사실 스마트폰 마켓에서 두 분도 아시겠지만 그 수많은 앱이 하루에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런 걸 반복을 하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또 이런 시장에서 출시와 동시에 이렇게 반응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위자드웍스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위자드웍스는 10명의 임직원이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하면서 이제 9년간 스타트업 정신의 뿌리를 단단히 지켜온 곳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대표 브랜드가 솜노트라는 건데요. 솜노트는 이제 동기화를 바탕으로 모바일이나 웹 그리고 뭐 다른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클라우드 노트 서비스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적이군요. 예. 앞으로 전망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일본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지난해 4월에는 이제 인터넷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웨비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발음 좋아요. 예, 어워즈, 예.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새로운 모바일 검색 광고 시장을 또 개척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앞으로의 성장은 뭐
굳이 뭐 두말하지 않아도 예. 아실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자드웍스에 관심이 생기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입사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5번 사업을 전환하는 혁신으로 9년간 살아남은 대한민국 스타트업 뿌리에서 큰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인재들의 많은 도전 바랍니다. 라고 전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듣고 있자니까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뭐 알고 보니까 위자드웍스를 통해서 20개 이상의 스타트업 그리고 40명 이상의 창업자와 임원이 배출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위자드웍스의 별명이 제작사 사관학교라고 할 만큼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네,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은진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기업에 좀 입사하기만 해도 왠지 상반기 공채 성공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헤드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헤드슈는 올해 공기업 채용 3대의 특징입니다. 올해는 302개 공공기관이 17,18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기업 채용 3대 특징, 이 밖에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공기업 제가 이제 3대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 4대 특징이 사 대 됐습니다. 4대 특징. 특징 하나 더 있네요. 네. 하나는 첫 번째는 NCS 채용입니다. 네. 예,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예, NCS가 뭐냐면은 내셔널 네. 컴피턴스 그다음에 스탠다드.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 공기업에 맞는 인재상에 맞는 그러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는다는 것이에요. 네네. 예, 삼성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은 사트가 있고 그렇죠. 현대자동차는 HMAT, 네. 그다음에 롯데는 LTEP, 뭐 이렇게 SK는 SKCT, 저마다. 그다음에 LG는 LG웨이 피테스트 이런 게 있듯이 네. 그 기업마다 인재상에 맞는 그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NCS도 거기에 국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맞는 그런 인재상을 찾고자 한다는 그러한 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올해 또 하나의 특징은 정규직 채용형 인턴을 많이 뽑는다는 겁니다. 오, 예. 좋은 소식이네요. 이건 채용형 인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각 공기업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많이 밀집해 있던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방 인재, 지역형 인재,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그러한 인재들을 공기업들이 이제 일정 부분에 있어서 뽑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공기업들이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스펙 초월 전형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업들이 올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제 3대 특징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NCS 2017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에 NCS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먼저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금 오늘 3월 3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올 때 제 아내가 구두를 이렇게 가지런히 네. 네. 줬다듯이 서로 어색하신가 봐요. 예, 좀 그렇네요. 예, 아마 오늘 면접장에 가는 울산이거든요. 울산에 있는 면접장에 가는 그 지원자들한테 네. 아마 어머니들이 자식의 그 구두를 가지런히 놔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면접 생각이 때니까 들어요. 지금. 그래서 예.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지금 지난달 3월 달에 지원 원서를 마감을 했고요. 지금 최종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요. 한 4가지 정도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NCS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가 지원자가 직무에 대한 기초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질문 항목을 자세히 보면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한번 적시해 보라. 그다음에 직무 능력은 자신의 직무 능력은 무엇인지 그동안 대학 생활 중에 어떤 직무 능력을 쌓았는지 한번 적시해 보라. 이런 항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을 묻는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방문을 했는데 그 고객이 갑자기 화를 낸다.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직업 윤리에 대해서 직업 윤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묻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든지 또 남동발전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동발전도
전공 필기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NCS를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를 계기로 스펙 평가 대신에 직무 능력 위주의 평가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청년 인턴 채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가 전환이 되는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공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율은 일반 대기업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네. 70%에서 와. 최고 95%, 거의 100%를 다 전환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500여 명을 뽑았는데 올해도 한 450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에요. 인턴을요? 네. 예. 채용형 인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이게 상당히 높아요. 95%. 거의 다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네. 거의 다 뭐 정말로 완전히 아니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도 4개월 인턴을 끝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70%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네. 높은 비율이네요. 네네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인턴 경쟁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네. 네, 그렇죠. 공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100대 1은 인턴이. 100대 이런 채용형 인턴 같은 경우는 네. 100대 1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도 이 채용형 인턴을 실시하고 있죠. 네, 대한주택보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5개월, 작년 말에 뽑았는데 한 예. 31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한 5개월의 인턴 생활을 거친 다음에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 예, 생각보다 꽤 많은 공공기관에서 또 이렇게 신입사원,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을 좀 기반으로 한 이런 신입사원들을 많이 인턴직을 또 많이 뽑고 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공공기관들이 좀 하나둘씩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또 뽑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이죠. 네, 예. 2013년 말에 전주로 이렇게 본사를 옮긴 지적공사, 한국지적공사는 지역 인재를 전주 지역의 인재를 한 10%를 아예 처음부터 뽑기로 했고요. 규정을 정해놨네요. 네네. 그 다음에 대한주택보증도 부산으로 옮겼는데 네. 부산 지역 인재를 한 10%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부산 지역의 캠코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죠. 그 다음에 한국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이러한 한국거래소, 이러한 금융공기업들이 부산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금융공기업도 부산 지역 인재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지방 출신자들이 이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대 특징에 이어서 추가로 공기업 스펙 초월 채용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제가 2013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스펙 초월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인터뷰에서 만난 한 2명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2명의 친구가 그때는 이제 일반 전형이 있었고 스펙 초월 전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친구가 일반 전형에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거예요. 근데 스펙 초월 전형에서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와, 그런 경우도 있네요. 예,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인사 담당자께 여쭤봤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예,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도 조금 머뭇거리더니 자신들도 놀랐다면서 이 스펙 초월 전형은 흙 속에 진주를 캐내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예.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어떤 그룹들이 있었는지 스펙 초월 채용을 도입하는 공기업들 좀 전해주실까요? 네, 스펙 초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마사회,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한국마사회도 스펙 초월 전형을 통해서 이렇게 예. 뽑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네. 스펙 초월 전형을 통해서 뽑고 있고요. 대한주택보증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필기시험 전형을 한 1,600명 정도 서류 전형을 통해서 뽑았는데 작년 말에는 아예 4,000명까지 많이 늘렸죠.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 지원한 분들은 거의 다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네. 당신을 보여주세요. IBK도 공기업이에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당신을 보여주세요라는 4분 자기 PR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는 서류 전형에서 우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취재하시면서 직접 인사 담당자분들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입사를 준비해라라는 조언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기업은행 김은배 과장을 지난 저희 잡 콘서트 때 한경 잡 콘서트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한 올해 상반기에 기업은행이 한 200명 정도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요즘에는 은행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역사, 경제, 물론 경제는 기본이고요. 상품 소개라든지 이러한 건 기본이고 그분 어떠한 분이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드리고 또 더 넓게는 더 많은 관심적인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때 인문학적 소양이나 뭐 4분 자기 PR을 본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 기업은행 지원자가 2만여 명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서류 전형을 해서 한 18,000명이 서류 전형에 탈락했습니다. 단 2,000여 명 정도만 필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줬거든요. 네. 이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 자기 PR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가산점을 받은 친구들이 최종 합격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4분 자기 PR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4분 자기 PR도 한 3,000여 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하면은 이 한번 들어보고 싶은 이 친구는 한번 초청해서 그 친구가 경험한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그러한 사람을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들 잘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올해부터 매월 한경 본사에서 취준생들을 위해서 잡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경 잡 콘서트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주로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신입 사원을 모시고 저희 한국경제신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조금 잡 콘서트의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잡 콘서트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다음 주 12일 날 공기업 취업 지름길 NCS로 가는 NCS 잡 콘서트 이러한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는 로스쿨 출신들이 요즘에 많은데 이런 로스쿨 출신들을 위한 잡 콘서트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월 달에는 기자, 방송국의 기자, 신문사의 기자, 그다음에 PD, 아나운서, 그다음에 작가 뭐 이러한 좀 지망생들을 위한 잡 콘서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렇군요. 네. 참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여 신청은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 있는 한경 잡엔조이라고 있습니다. 아하. 네, 거기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희 행사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디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하디슈는 자소서 면접장 금기어입니다. 굉장히 네. 또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먼저 자기소개서부터 좀 살펴보죠. 어떤 말들을 하면 안 될까요? 네. 뭐 이 말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좀 지양했으면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원서를 지금 막 작성하고 계실 텐데 마지막 점검을 좀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준비한 소식이고요. 이제 취업 전문가분들이랑 인사 담당자분들한테 들은 것들을 이제 모아서 저희가 항목화를 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성장 과정이나 학창 시절을 묻는 자소서는 사실 점점 사라지는 추세긴 한데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위의 항목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셔야 되는데요. 뭐 아직도 일남일녀로 시작하는 자소서가 있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분들이 아직도 고집을 꺾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뜻밖의 많은 지원자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성장 과정을 적으라는 건 가족 소개가 아닙니다. 이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지원자의 이 가치관이나 뭐 성향을 보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 단점 쓰라고 하는 항목에도 좀 실수하는 분들 많죠. 여기선 금기어가 뭐예요? 네, 뭐 실수라기보다는 네. 이제 자기 자랑만 굉장히 늘어뜨리는 분들이 예, 계세요. 예. 뭐 열정적이다, 외향적인 성격이다, 세심함이 있다, 뭐 계획적인 생활이다. 뭐 평소에도 저희가 대화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자기 자랑만 늘어뜨리는 사람한테는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제 단점을 장점처럼 꾸미는 경우입니다. 네, 최근에도 뭐 이런 스킬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뭐 실수를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포장하는 게 자기 소개서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장단점을 왜 묻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단점은 솔직하게 말하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단점을 말할 때 자주 그렇다라는 말을 쓰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뭐 종종 뭐뭐 할 때가 있다, 뭐뭐 한 편이다라는 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쓰시는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좀 주의를 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항목에서는 또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이 항목이 가장 핵심 항목인데요. 예. 이제 쉽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요. 막연히 기업에 충성심을 보여주거나 칭찬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업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풀어나갈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영어 공부 계획을 말하고 싶다면 토익 900점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것보다는 영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기업에 자기가 이바지할 수 있는 점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뭐 글로벌 1위로 만들겠습니다. 뭐 본인이 네 만들겠다 이렇게 뭐 과도한 목표를 좀 쓰시는 분이 있는데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해당 직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실수가 이제 현재 부진하지만 앞으로 우뚝 서게 하겠습니다. 네, 기업을 욕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깎아내리는 거니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뭐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가정하는 표현도 이제 접근하는 게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공태윤 기자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금기어 뭐라고 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에서 당락이 바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첫 문장에 자기소개서를 보는 시간이 몇 초인 줄 아세요? 몇 초? 한 3점? 예. 예, 한 2, 3초 정도라고 금방, 합니다. 그 2, 3초 안에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을 정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눈에 띄는 그러한 경험을 담아서 그리고 숫자를 담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숫자, 예.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 넣는 네. 이게 많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설명회 때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한 20, 30%는 회사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네. 본인이 계속 서류에서 탈락하고 있다면 이런 점들 좀 기본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 금기어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면접장에서 해서는 안 될 금기어들도 좀 알아보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어제 모기업 인사팀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합격한 사람들의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네.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인지, 이 친구는 참 대화를 잘한 친구다. 또 하나는 표정이 밝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에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쭉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 능력은 회사에서는 자기하고 일할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일을 시키고 이러한 일을 할까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은 일을 하고 같이 그렇죠. 힘들겠죠. 맞아요. 예. 네, 좋습니다. 좀 면접 시에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김은유 기자님도 면접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저는 사실 면접을 봤는데요.
저는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단정한 모습으로 자기 그 눈빛을 확실히 전달을 해야겠더라고요. 뭐 인중을 쳐다보라 요즘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인쇄 담당자분들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짧은 시간 면접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원 동기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당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정확히는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자기 위치에서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거나 기업의 어려움을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잘만 대답을 하면 엄청난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무조건 비판하거나 과격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당연히 탈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의 입장보다는 기업의 입장에 서서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밖에도 더 구체적인 정보는요, 환경 캠퍼스 자벤조의 사이트에 가시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